인간관계의 최고 방법. 이번에는 간증이 들어오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인간관계 또는 대인관계란 위키박과 사전에서 둘 이상의 사람이 빚어내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며 본능적으로 타인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 이르면서 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책도 많고 교육자도 많지만 가르침을 물어볼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성경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관계가 됩니다. 명령을 어기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부부였죠.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여자인 이브에게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브의 남편 아담에게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상의 최고 낙원은 사라지고 인간은 어렵고 힘든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생길 때 그 깊이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성을 띠는지 실감하시겠죠.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 형제와 형제, 사회로 나가면 동료와 동료, 친구와 친구, 영업주와 고용인 관계. 이러한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겠죠. 고전 중에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1937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현재까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읽혀지고 있죠. 미국 중학교에 가면 숙제로 많이 읽으라는 책이죠. 그의 세 가지 주된 내용은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라. 카네기가 가장 강요하는 것은 진심으로 칭찬하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입니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라.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멘토 1위 구엔 신부님, 털보 신부라고도 부르죠. 그의 책을 참고해 보니 교환관계, 즉 서로의 필요, 이익에 기초를 두죠. 공유관계, 서로의 친밀한 관심, 동질감의 기초, 시간이 갈수록 편해지죠. 보통으로 생각해 보면 공유관계가 더 좋아 보이지만 둘 다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인간관계의 교환관계와 공유관계에서 밸런스를 잘 맞추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에릭 바커 씨의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를 본책에서 보여주며 책 속에 텍사스주에서 태어난 미국 작가 로버트 폴금 씨는 1980년 베스트셀러가 된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선조들의 속담이 있듯이 어렸을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인지 현대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2살 때부터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이해가 가네요.
인간관계 점검 7가지. 첫째, 경청하고 칭찬하라. 우리 뇌가 쾌락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심리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자기의 얘기를 멈추고 상대편의 얘기를 말하게 할 때라고 합니다.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관계의 퀄리티를 결코 높여주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솔직히 말해주세요. 인간은 섹스보다 돈보다 경청과 칭찬에 더 목마르다고 합니다. 둘째,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심리학이 행복한 사람은 나의 행복을 15% 높여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부터 37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뺏기고 죽게 된 것을 보고 제사장, 지금의 목사교, 레이인, 성전일과 백성을 가르치는 자, 사마리아인, 전대받던 사람, 3명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임시로 상처를 만져주고 주막에 데려가 잘 부탁하며 다시 돌아오는 길에 부비를 더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지요. 셋째, 인맥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의 친구들에서부터 출발하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밥 먹고 수다 떠는 친구들입니다. 현재는 COVID-19으로 제한을 받지만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 연락을 더 자주 할 수 있고 상대가 좋아하는 대화를 만들어 가까이 간다면 친구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어려운 때 쉽게 도움을 청하며 좋은 관계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불우한 역경을 그대로 앉아 세월이 흐르기를 기다리기보다 행동에 옮기는 것이지요. 넷째, 마당발 친구를 한 명씩 두라. 그들과 친하게 지내라. 인맥관리는 내가 해야 합니다. 80대 20 법칙이 존재하는 마당발 친구들 상위 20%로 존재합니다. 이들의 소개로 연결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내 새로운 친구 M씨와 약 2년 전 새 동네 이사와 만남을 시작했고 우린 진실한 친구가 되자 약속하고 산책도 하며 점심도 같이 먹고 지냈죠. 팬데믹 세계적 유행병이 생겼지만 우린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도 하고 외롭지 않게 지내며 정말 우리들이 잘했다는 기쁨을 맛봅니다. 다섯째, 문자 한 통, 차 한 잔으로 인맥을 사라. 구체적인 시간과 노력을 정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노력 없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으려면 내가 행동에 옮겨야지요. 영국 속담엔 오래된 와인이 좋고 오랜 친구가 좋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 이웃이 내 친구며 오랜 친구보다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바람직하며 실제적 경험을 통한 저의 견해입니다. 여섯째, 평소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을 꼭 만나라. 에리 바커 씨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져라. 그는 닮고 싶었던 사람 제임스 클레어를 그의 친한 친구로 만들었고 제임스 클레어 블로거 모임에 빠지느니 차라리 콩팥 한쪽을 내놓겠다라고까지 말하죠. 큰 노력 없이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아주 효과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하버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 사람이 될 것인지는 대개 같이 어울리는 무리가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건강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일곱째, 모임에 참석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라. 얼굴 도장만 찍지 말고 뭐라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연결은 정말 번뜩이는 통찰력이 있어도 남들이 그 통찰력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지 않는 한 소용이 없습니다. 만남의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제프리 페퍼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사내 정치에 능숙한 사람은 없다.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살고 싶다면 승진을 포기하라. 지금 수준에 만족하며 현실의 맥락을 무시하지 말고 현실에 부합하라고 합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비만보다 더 위험하며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풀어야 할 과제,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 다시 간추려 볼까요? 첫째, 경청하고 칭찬하기. 둘째, 먼저 손을 내밀라. 셋째, 인맥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의 친구들에서부터 출발하기. 넷째, 마당발 친구를 한 명씩 두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 다섯째, 문자 한 통, 차 한 잔으로 인맥 사기. 여섯째, 평소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을 꼭 만나기. 일곱 번째, 어떤 모임에 참석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하라.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